이렇게 시스루 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감을 때 태엽이 감기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시계는 오리스 에커스 딥블루 모델입니다. 오리스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특이하게도 근처에 있는 계열에서 브랜드 네임을 따왔다고 합니다. 오리스는 크게 컬처, 다이빙, 모터스포츠, 그리고 파일럿 4가지 라인으로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발전을 멈추지 않고 시계를 발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스 같은 경우에는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시계를 발매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이유는 시계의 외형적인 마감의 퀄리티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무브먼트에 쓸 비용을 다 외형에 때려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오리스 에커스 딥블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리스 에커스 라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스펙 먼저 말씀드리자면, 케이스는 43.5mm, 두께는 12mm, 러그는 50mm이며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보게 되면 살짝은 튀어나온 도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지금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뒷백을 보게 되자면 시스루 백으로 되어 있고요. 오리스의 아이덴티티인 레드 로터를 볼 수 있습니다. 셀리타 SW200-1을 수정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시계인 만큼 300m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제품이라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지는데, 엄청 무겁거나 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한 무게감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아쉬운 점인 리저브 시간이 38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리뷰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더라도 수정하여 리저브 시간이 60시간, 80시간으로 늘리는 등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반해 오리스의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2016년 제품으로 구형인데, 신형과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먼저 다이얼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오리스 아래에 오토매틱이 사라지고 아퀴스가 생겼습니다. 핸즈도 미세하지만 조금 바뀌었고요. 옆면을 보게 되면 크라운 가드의 Y자 형태는 일치하지만 러그 쪽이 일자 형태에서 Y자로 바뀌었고, 구형은 신형의 러버밴드 등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도 구형은 양각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신형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오리스에서 시계의 외형적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 먼저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43.5의 크기이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이 러그의 길이가 조금 짧게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크기보다는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러그의 형태가 짧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이 특이하게 생긴 러그 때문에 줄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품 줄이나 특수 제작을 해야 줄질이 가능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비교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는 시계에서 오른쪽에 썸마 같은 경우에는 40mm,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리스 에커스 같은 경우에는 43.5mm, 그리고 이 해밀턴 재즈마스터의 경우에는 42mm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해밀턴 재즈마스터가 제일 커 보이죠? 아마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이 나머지 2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얼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옵니다. 이게 42mm인데도 불구하고 이 43.5mm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미리수가 3mm 정도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색상은 딥블루의 깊은 바다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 다이버 시계와 딱 맞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베젤은 검정색의 형태이고, 다이얼도 지금은 검정처럼 보이는데, 자연광에서 봤을 때 이 색상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바인덱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12시만 살짝 더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는 날짜창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인덱스와 10분 초침의 하얀 부분에는 야광 도료가 발려져 있고, 야광은 청색이고 다이버 시계답게 성능과 지속이 오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베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이고요, 검정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인 만큼 단방향 회전 베젤인데요, 120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투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잘 구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손이 살짝 미끄러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손에 땀이 있거나 한다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백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격 없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 옆에는 크라운 가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리스가 양각으로 새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도를 풀어준 상태에서 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와인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게 되면 데이트 창을 조정을 할 수 있고, 이제 한 번 더 당겨주게 되면 10분 초침이 멈춥니다. 이렇게 10분 초침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크라운의 구현 형태라던가 작동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풀 때 베젤과 마찬가지로 살짝 손이 미끄럽거나 땀이 있다면 살짝 미끄러지면서 그립감이 살짝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루 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두로 와인딩 시 태엽 돌아가는 모습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브레이슬릿을 볼 텐데 3열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양쪽 바깥쪽 부분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아래쪽으로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무광 처리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따라 이렇게 유광이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블링블링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브레이슬렛에 있어서는 모양이라던가 형태 그리고 마감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클 부분을 보게 되자면 오리스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푸시 버튼 형태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잘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3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손목에 맞지 않을 때 미세 조정 칸을 이용해서 손목에 잘 맞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을 풀은 후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동 방식이라던가 구현에 있어서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자면 오리스에서 이런 작동 구현 방식이나 마감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착용을 했을 때도 줄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착용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해보자면 시계 디자인이나 마감 등에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가격대 다이버 워치 중에서 왜 인기가 많은 모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다만 이 단점이라고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베젤에 돌아가는 면에 있어서 그립감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에서 지금도 계속 살짝 미끄러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용두 같은 경우에도 손에 땀이 좀 묻어 있거나 한다면은 이게 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하나하나 봤을 때 베젤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브레이슬릿 그리고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 그리고 이 버클의 기능, 작동의 구현 방식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스가 이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외관에서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점들은 굳이 찾아보자면 아쉬운 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38시간의 리저브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 가격대에서 구매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리뷰 마치겠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